디자인 띵킹의 속성,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디자인 띵킹을 잘하는 사람을 디자인 띵커라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네, 팀 브라운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디자인 띵킹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디자인 띵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서 디자인 띵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재밌네요. 그래갖고 네. 디자인 띵커의 특징들이 공감, 통합적 사고, 낙관주의, 실험주의, 협업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네. 낙관주의가 저는 생각지 못했던 게 들어가 있던데요. 낙관주의라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낙관주의, 그러니까 긍정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교수님 우리가 창의성에 관련해서 대답을 했었을 때 창의성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었죠? 혹시 두려움. 두려움이죠. 예, 창의의 반대말은 두려움. 네, 두려움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려면은 무엇이든지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팀 브라운이 이야기를 한 거는 낙관주의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해결하려는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고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해 정도는 제대로 되는 게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그것도 물론 맞지만 제가 생각한 접근 방법은 두려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나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인드가 있어야지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낙천주의 혹은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야, 뭔가 맞아요.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이번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타일쉐어의 그 대표님께서도 주위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대요. 야, 그거 되겠냐? 안 돼. 안 돼. 안 될 거야. 야, 그거 되겠냐? 다 생각하는 것들이 똑같은 거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정말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난 한번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같은 어떤 사업체가 구성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이분이 생각나네요. 백패커 아이디어스라는 사이트를 하는 김 대표님 얘기가 있는데 여기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길 보면 그분이 딱 그 동영상에서 그걸 얘기해요. 사람들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라고 하면 다 그 얘기를 했대요. 넌 안 돼. 맞아요. 그거 안 돼. 맞아요. 그거 다들 하는 얘기야. 맞아. 다들 안 하는 돼. 얘기야. 안 돼. 맞아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원동력이 낙관주의 아닐까요? 긍정주의? 아, 그거를 낙관주의라고 표현하시군요. 그러면은 공감, 사람들한테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통합적 사고, 이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네. 거, 통합적 사고, 그리고 낙관주의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실험주의, 해보는 거, 그쵸. 테스트 테스트 해보고 이런 해보는 것들, 거. 그리고 협업, 같이 하는 거. 서로 같이 팀으로 팀으로 같이 하는 움직이는 거. 지금 주위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창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협업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닌가요? 결국은 돈이 없어서 연결돼요. 왜냐하면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 어떤 자금이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과 함께 일하지 못한 상황도 생기고 예.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겨서 예. 결론이 자금으로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디자인 띵커 이 속성을 보면서 이 대학생 분들한테는 뭐 수업들을 이제 많이 들으시니까 이런 질문이라기보다 실제로 창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를 수업을 들으면 점수도 잘 받아야 되는데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이런 능력도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문서 작업? 문서 작업을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발표 잘하는 발표요? 발표 중요한 것 같아요. 문서 작업보다는 교수님 발표 오히려 이제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학생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수업한 다음에 발표를 할 때 프로토타입 중심으로 발표를 거기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프로토타입의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상황극을
거쳐서 정말 유저가 돼서 그것을 움직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중에 드릴 건데, 프로토타입과 나의 어떤 유저의 입장에서의 이 이야기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내면서 정말로 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와, 저거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아, 저거 정말 돈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는 발표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문서 작업도 문서로 근데 잘 표현해야 되잖아요. 잘 표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잘 표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네. 능력이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가 잘 정리돼서 네. 발표 자료도 잘 만들고 프레젠테이션도 잘하면 창업 이제 어디 가서 발표하실 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억셉이 되지 않을까. 네. 디자인 띵커. 네. 그러니까 디자인 우리말로 생각자? 생각하는 사람? 디자인 생각자? 디자인 띵킹을 잘하는 사람. 예, 앙트레프레너. 기업가. 뭐 기업가. 이 디자인 띵커와 앙트레프레너를 비교를 해주시면서 좀 비슷한 점, 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앙트레프레너의 특징들이 많이 중복이 돼요. 뭐 맞아요. 도전, 네. 혁신, 네. 진취 이런 것들은 되고 그 기업가 정신의 위험 간섭성 이런 게 낙관주의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기업가적 마인드의 이제 럼프킨이라든지 데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고전적으로 앙트레프레너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이라고 일컫는 어떤 항목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예. 맞아요. 거기에 이제 자율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 혁신성 등등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위험 감수성이라는 건 그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대요. 이 물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그리고 공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 쪽으로 네, 리스크 관리였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긍정적인 사고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 자체가 지금부터 원활하게 어떤 유통 시스템이라든지 전산망이 되어 있지 않았던 그 시기에 위험 감수성이라는 것은 어떤 마차 아니면 이제 자동차 이런 것들로 뭔가 운송을 하고 배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락도 18세기 18세기, 19세기 거죠? 네, 그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위험성 감수성하고는 좀 지금 긍정적인 마인드는 조금 다르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는 그때도 필요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저걸 찾아냈어요. 기업가 정신에는 있는데 네. 이 디자인 띵커들은 없는 거. 뭘까요? 성취 욕구. 성취 욕구. 그래갖고 이 창업자들은 성취 욕구가 되게 강하거든요. 내가 사업 성공해야지. 성취 욕구. 내가 성공할 거야. 그러네. 나 돈 벌 거야. 이런 성취 욕구가 있는데 디자인 띵커들은 이거를 강조하진 않네요. 성취 욕구. 좀 소프트하긴 하네요, 교수님 진짜. 성취 꼭 성취 욕구.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는 강조하진 않으시네요. 지금 디자인 띵커들이라고 팀 브라운이 이야기한 5가지 어떤 속성 중에 성취 욕구하고 연결될 만한 거는 딱히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창업에 대한 어떤 꿈을 꾸고 지금 도전을 하는 입장에서 성취 욕구가 기반이 돼야지 또 디자인 띵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꼭 할 거야. 네, 내가 몇 년 후에 네. 얼마를 이익을 창출하겠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여담이긴 합니다만 그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한테 성공을 했었던 사례들을 보면은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너희 목표가 뭐야라고 했을 때 목표를 정확하게 적었던 친구들과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던 친구들의 30년 후인가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목표를 그 당시에 정확하게 낼 수 있었던 친구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내가 성취 욕구가 분명하고 내 목표가 정확했었던 케이스가 창업을 했었을 때 좀 더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취 욕구 갖도록 합시다. 예. 이거 네. 관련돼서 네. 교수님 요 레이더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게 창업자들을 막 분석을 하셔서 30 몇 명을 분석을 하셔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다. 키워드 분석을 하신 게 있었는데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대표들이 많이 했고 네, 뭐 맞아요. 팀워크이라는 얘기 많이 했고 뭐
극복, 도전 번째. 뭐 이런 네. 것들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많이 안 한 게 문제 발견 해결 능력? 해결 능력? 이 대표자들한테 되게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자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네요. 저도 그거 보고서 되게 놀랐는데 이게 저희가 50분을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분석을 했고 비슷하게 나왔던 키워드가 한 35개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기타 의견 중에서 사실 위험 감수성도 기타 의견에 있었었고요.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도 있었었고 뭐 절약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기타 의견이 저희가 따로 빼놓은 거여서 이게 정확하다라고 이게 딱 떨어진 이야기는 아닌데도 이제 확실한 거는 두드러지게 사용자들의 니즈를 아는 거, 사용자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 사용자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것들이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팀원들과 싸우지 않고 잘 조율하는 것, 이런 게 너무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실패 극복이 꽤 많았어요. 세 번째가 실패 극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되게 많이 하고 어렵다 보니까 또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 되고. 이게 낙관주의인가요? 그래서 그게 낙관주의. 예, 낙관주의. 낙관주의, 긍정주의가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낙관적으로 해야지 실패를 자꾸 극복을 하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게 디자인 띵킹의 습성이라고 팀 브라운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런 낙관주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네, 안 된 맞아요. 거 얘기한 게 용기, 자신감? 이거는 이제 언급을 별로 안 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언급을 되게 많이 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성공한 대표자들 보면 대부분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잖아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맞아요. 강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자신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별로 안 했다면 그 사람들도 두려워했다는 건가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용기와 자신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저희 필드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 집중을 해서 내가 자신감을 북돋아야지 이런 어떤 니즈보다는 어떤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 사람들과 공감의 문제였고 협업의 문제였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더 보게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아니면 진짜 교수님 말씀처럼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신감과 그러니까 용기가. 자신감이 되게 언급을 여러분 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뭐 오히려 이런 얘기들 요즘에는 많이 해요. 어려웠다, 두려웠다, 나도 힘들었다. 근데 여기 실패 극복하고도 좀 연결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난 버텼다. 버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교수님. 그냥 버텨야 예. 되니까 버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패 극복, 낙관주의 이거랑 오히려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10가지 정도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골라낸 거기는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자신감과 용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나왔다는 키워드지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10개 중에 포함되니까요. 또 이게 또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또 있죠. 우리 80년대 그 창업자들은 자신감이 좀 강했어요.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시나요? 뭐 지금 대기업에 된 그런 기업들 보면은 뭐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이런 식의 이제 강한 리더십, 강한 기업가 정신들이 필요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뭐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네. 이렇게도 해봤고요. 저렇게도 네. 해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 팀들하고 잘 지내셔야 되고요. 이런 식의 인터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바뀌었나 봐요, 교수님. 기업가 정신도 우리가 그 시대 정신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시대에 따라서 또 기업가 정신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 어떤 조사하신 역량, 그 기업가들의 얘기도
그때 시대에 따라서 시대라는 게 뭐 100년이 아니더라도 뭐 10년이 지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시대를 반영한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변하지 않는 거는 공감 능력. 오히려 이거는 예전에 없었던 것이 드러난 거죠. 아, 예전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는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되고 있는 게 공감 능력, 공감 능력, 협업 능력. 협업 능력. 왜냐면 그 기업가적 마인드가 이전에는 혁신성, 자율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 이렇게 있었었는데 성취 욕구 5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조업 시대였다면 지금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새롭게 갑자기 드러난 게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2000년대 그냥 3차 산업혁명 막판 그러니까 이제 www.com부터 예, 예. 시작됐었던 사용자 2000년대 네, 부터. 2000년대 그렇죠. 3차 산업혁명 정보화 산업 이후에 어떤 변화들 보면은 갑자기 공감을 해야 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아요. 팀 빌딩, 팀 워크 이게 참 중요시 되고 있죠. 맞아요. 팀빌딩. 왜냐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팀 작업 꽤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죠. 많이 팀 하죠. 프로젝트 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그죠? 않아요. 쉽지 되게- 않죠. 그리고 또 이제 예, 마음 맞기도 힘들고. 융합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팀을 다 섞어 놓는단 말이에요. 예, 문학, 사회, 과학, 체육, 뭐 미술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 디자인 띵킹에서는 이 협업이라는 거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네요. 너무 중요시 여기고요. 극단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고 극단적 협력이요. 라디컬 협업. 코어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요. 정말로 그냥 극단적일 정도로 협업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극단적 협업이라는 거는 막 얽히고 설키고 팀끼리 막 같이 막 뭉쳐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다각조적인 면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정말 싸우기 되게 좋잖아요. 하나 가지고 너무 다른 의견 때문에. 근데 디자인 띵킹의 묘미는 정말 감정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업을 이뤄내면서 정말 극단적으로 내 표현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성숙도가 또 필요한 것 같아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디자인 띵킹의 속성 중에서 이런 공감, 협업 이런 것들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보면은 팀워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과론이 결코 좋지 않거든요. 근데 협업이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나요? 창업 아이디어의 첫 시작점은 엠퍼사이즈부터 시작된다고 공감에서 시작되잖아요. 예. 근데 내가 이걸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의 어떤 특수한 성향과 경험치 때문에 공감이 되는지 아니면 내 최소한 5, 6명들의 나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는지는 아, 나 혼자만 공감하는지 할 수도 있죠. 팀이 전체가 네, 공감을 공감하는지. 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게 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조금 더 애드가 되거나 조금 더 리바이즈가 됐었을 때의 그 공감에 대한 인사이트 자체가 가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첫 시작점 자체부터 팀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친구들이 각자 인사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보고 오는 게 굉장히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다르죠. 그것을 다 조합을 해서 보면 또 새로운 인사이트가 그 안에서 재창조되고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떠오른다는 네, 말씀이시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그래서 내 개인적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내 어떤 바이어스 팀으로 같이 했을 들어섰을 때가 또 각자 능력들이 조금씩 다를 테니까. 그렇죠.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예. 당연히 팀으로 움직이고 이제 창업 아이디어 발굴할 때 너무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디자인 띵킹의 속성 중에 이제 팀워크, 협업을 얘기할 때 그 협업이 같은 직무,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각자 뭐 디자이너, 엔지니어, 뭐 비즈니스맨, 뭐 이런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이게 성숙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학생들, 정도에서는 대학생분들 네, 그쵸. 중에서는 대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보면 약간 그 팀과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전공마다 좀 많이 다르겠죠. 많이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어떤 전공에 따라서는 다른 친구들하고의 그러니까 정말 다른 상이한 전공들이 모아놨을 때도 협업이 잘 되는 종류가 있고요. 어떤 종류는요, 정말 오히려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차라리 그럴 거면은
비슷한 종류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낫겠다라고 싶을 정도도 있어요. 아, 근데 확실한 거는 전공이 각각 같던지 다르던지 관계없이 팀 브라운이 얘기하는 것도 내가 서로 다른 성향과 다른 경험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더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과 관계없이 내 살아온 환경과 내 이야기와 내 스토리의 경험에서 나는 어떤 강점이 있고 나는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유의미한 어떤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였을 때의 시너지가 나는 거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분야가 나눠지는 것보다는 네. 그 경험, 네. 살아온 경험 자체가 여러 가지 경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그런 것 좋다라는 같아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디어 발굴을 하기 위해서 팀 빌딩을 할 때도 뭐 전공이 같던 전공이 다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뭉쳐서 만들어내는 게 좀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공도 처음에 전공 많이 섞었었는데요. 경험적으로는 전공의 어떤 상이함과 유사함을 나쁘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전공이 사실 다르다는 이유는 그 사람 성향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성향과 경험치와 다른 친구들이 모였을 때의 어떤 시너지가 더 강하다라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디자인 띵킹 이 속성 얘기하시면서 도전과 실패가 계속 반복돼서 발전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실패 반복을 하면 실패를 극복하나요? 극복이라는 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실패하더라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 그 마음가짐의 극복?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가요? 아유,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질문해 주셔서 실패를 극복을 해야지 새로운 도전을 그 다음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패와 도전이 이제 같이 연계해서 가는 거고 그 결론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교수님은 경험을 해보신 입장에서 창업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네. 입장에서 실패와 어떤 성공의 어떤 연관선상에 반복적인 어떤 실패가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네.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실패를 이제 8번 했거든요. 아니, 그 8번을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셔도 실패를 했는데 그때마다 너무 아파요.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네. 번째는 아프고 세 번째는 조금 덜 아프나 네. 그런 게 아닌가요? 아니고 나아지지 않나요? 아파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도전 실패를 많이 해봐라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거 되게 아픈데 생각보다 그래도 그럼 많이 아파도 좀 참게 된 이제 아픈 거 아니까 아프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패를 예. 하면서 내가 왜 실패했는데 해야 되는 것들이 레슨 런드가 있잖아요. 뭔가 배우는 게 있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다음번에 도전을 할 때는 그 실패로부터 배웠었던 것들을 감안을 하고 그걸 보완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서 여기서도 이제 버나드 로스라는 교수님도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제가 강조한 이유는 제 얘기가 아니라 권위자들의 이야기야 예. 좀 받아들일까봐 그분들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연구하신 분들은 실패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이제 이 프로세스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 분들은 그렇게 배울 수가 있는데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되면 배우기 위해서 너무 크게 다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근데 진짜로 우리 학생분들한테도 그러니까 대학교에 계실 네, 때 대학교에 계실 때 자그마한 실패들을 네,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야지 조금 음, 밖에 나가서 조금 아프더라도 뭐 이 정도 아픔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때 되게 많이 예.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거기서 많이 배우고 많이 방황도 많이 하고 그런 이제 20대를 많이 보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좀 찾아가고 그럼 나는 뭐에 맞고 뭐를 좋아하고 뭘 잘하더라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뭔가 작은 실패가 있었다고 했을 때 역시 나는 앞으로 잘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가도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계속 도전을 하고 실패하는 거에 대해 뭔가 하나 배우는 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한테 분명히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로서 스타일 쉐어 네.
윤자영 대표님을 네.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게 공감이 되게 잘 된 사례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학생 때부터 그런 창업 쪽에 관심, 1학년 때부터 관심 갖고 실제 창업한 거는 이제 4학년 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거 특이한 케이스시네요. 1학년 때부터 관심 갖고 패션에 이제 관심 계속 가지면서 4학년 때는 실제 이제 창업을 해서 이미 20대, 30대가 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사업에 이제 기틀을 다 잡으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윤자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전공이 뭔지 아세요? 전공이 뭔가요? 전자공학과인가 그렇죠. 전자공학이요? 네, 아. 완전 이제 IT 쪽에 계신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심심할 때마다 잡지 같은 걸 보는데 잡지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봐도 공감이 너무 여성으로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잡지 보면은 너무나 좋고 너무 비싼데 그게 이제 머스테이브 아이템인 거예요. 나는 근데 이것보다 내 친구가 지나가다 옷을 딱 봤는데 저 옷이 너무 예쁘고 저 어디서 사는지 되게 궁금하기 때문에 저거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니면은 그냥 젊은 분들이 흔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면서 다들 공감하잖아요. 그 얘기는. 공감하죠. 예.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를 열면은 정말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DDP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이제 장터도 열고 그 트렌드 서로 이제 공유하고 이런 장면이 오는 게 공감의 어떤 결과로서 이제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예, 말씀하시죠. 인터뷰에서 그 대표님의 전공이 이 사업 성공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냐 공대 IT 쪽이었으니까 네. 근데 없었다고. 그는 네. 사실 네. 전공 점수는 잘 안 나오셨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회자되는 걸 아시면은 예. 이제 연락 한번 주시면 한번 인터뷰 청해보고 싶은데 워낙 이제 근데 인사이트가 있는 어떤 사업을 창립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스타일샤의 사업 아이템은 우리가 한 번쯤 다 생각해본 아이템이잖아요. 맞아요. 그 공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 아이템하고 비슷하게 제가 모방을 해서 만약에 만들었다 하면은 공감을 안 한 건가요? 공감을 한 거를 공감했기 때문에 모방한 게 아닐까. 그렇다면은 결국 그것도 공감이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네. 지금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비슷하게 만들더라도 공감을 해서 그 사업을 만들어낸다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벤치마킹에 벤치마킹인 대해서. 것 같아요. 저는 벤치마킹과 모방도 굉장히 뛰어난 그 창의성의 한 원리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을 어떻게 발굴시킬 수 있느냐가 사용자의 니즈 자체 그냥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있는 것들을 가공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창업 아이템도요. 창업 아이디어 만드실 때 이 대학생분들 내시면 그냥 완전히 없는 거, 완전히 새로운 거, 전 세계에 내가 유일무이한 거 이런 걸 만드시는 것보다 기존에 이런 게 잘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나는 요만큼이 요게 달라요. 그래서 새로 이 다른 분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아이템이 좀 더 결과물에 있어서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정말 괜한 말은 아닌 것 같아서 비슷한 아이템이라든지 상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 거화 시켜서 나의 어떤 독특한 것들을 거의 가미하고 재가공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또 다른 창조의 작업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양 수업도 있고 그 경영학부 수업, 뭐 맞아요. 공대 네. 쪽 수업도 하면 사업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 꼭 기존의 그 분야에 어느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발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벤치마킹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이 부분을 내가 해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약하더라. 이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좀 더 빠르면서도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창업을 했었던 성공한 CEO들의 어떤 마인드를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실 때 이게 디자인 띵킹의 어떤 속성들이 그 안에 묻어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어떻게 보면은 이 수업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이 프로세스랑 이 원리를 배우면서 그것이 곧 이제 새로운 창업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동기부여 그리고 그 방법론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 띵커 그리고 앙트레프레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자인 띵커의 공감, 통합적 사고, 낙관주의, 실험주의, 협업 요 속성들. 맞습니다. 예,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디자인 띵킹의 첫 번째 단계인 공감하기,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공감하기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